안녕하십니까, 보더네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S2017에 있는 이 Async Awai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sync Await 같은 경우는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 Async Await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ES2017에 이제 포함된 스펙이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로 오시게 되면은 이제 Node.js가 지원하는 이 스펙의 기능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노드 6. 싱크가 6. 이제 6점이 아니고 7.5 버전부터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제 7.10.1부터 완전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쓴 Node.js 환경은 지금 6.10대이기 때문에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쓰시려면은 바벨 같은 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바벨을 쓰진 않을 거고, 이 사이트에 오시면 이런 자동으로 바벨이 적용돼서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이번 강좌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의 주소는 제가 그 유튜브 영상 링크가 아니고 유튜브 영상 설명 쪽에, 디스크립션 쪽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쓰시려면은 ES 2017까지 체크를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점은, 어싱크 펑션은 일단 프로미스 문법, 프로미스 API 기반으로 돌아가는 법이고요. 기존에 이제 저번 시간에 다뤘던 프로미스 문법들을 이제 조금 더 직관적인 코드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바로 이 어싱크 어웨이입니다. 똑같은 건데, 즉 언어가 내부적으로 프로미스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을 해요. 문법 설탕인데, 이것도 그 클래스가 컨스트럭터의 문법 설탕인 것처럼 이 어싱크 어웨이는 이제 프로미스의 문법 설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타임 함수를 활용해서 뭔가 do async라는 이 비동기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return new promise resolve 한 1초 정도 뒤에 리졸브 시키는 코드를 이제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결과가 나오죠. 이게 이제 바벨에서 트랜스폼한 결과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특정 트랜스파일링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do async then console log don, 이런 식으로 해서 트랜스폼을 해서 실행을 하면은 이제 돈이 뜨죠. 그래서 한번 여러 개를 순차대로 실행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돈이 여러 개 찍히네요.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서버에서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바로 찍히는 것 같은데, 이게 컨트롤 L로 전부 지우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게 아마 바로 실행이 돼버리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거를 펑션 코드로 바꿔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이게 바로 처리가 돼버리네요. 이렇게 되면은 어싱크 펑션에서 순차대로 실행되는 거를 뭐랄까 보여드리는 게 약간 좀 애매한데, 뭔가 설정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런 설정은 없는 것 같네요.
이게 아마 얘네들이 만들어주는 기본 코드 같은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보시면 이것도 바로 처리가 돼버리죠. 아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제로 보여드리기에는 그렇게 적절한 건 아닌 것 같고,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벨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바벨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바벨 rc 만들고 프리세트에다가 일단 이 어싱크 어웨이트를 쓰려면 2017 프리셋이 아마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프리셋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플러그인 쪽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그래서 npm install save dev babel cli babel preset es2017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es2017 프리셋을 이제 여기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es2017을 넣어주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스크립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src라는 이름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코드를 작성을 해서 바벨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벨이 보시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바벨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바벨 이렇게 하고 그냥 실행하면은 이제 알아서 이 프리셋을 적용을 하죠. 바벨 RG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드를 어싱크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트랜스파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네, 트랜스파일이 되네요. 이렇게 보시면 다른 코드가 나오죠. 그래서 이 코드를 이제 내보내려면 이제 아마 아웃풋 옵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보통 걸프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옵션이 있을 거예요. 아웃풋 옵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O 옵션을 주면은 이제 이걸 쓸 수가 있죠. 그래서 build.js라는 이름으로 세이브를 해보겠습니다. 세이브를 하면 이제 이 코드가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싱크 펑션이 되는지 봐야 되니까 노드 빌드를 실행을 하면 일단 되긴 되네요. 그러면 이제 이 빌드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저희가 이 어싱크 펑션에만 일단 주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싱크 펑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미스 기반이라서 일단 프로미스 API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펑션 do async라는 걸 해서 promise resolve set timeout resolve 1초 뒤에 resolve 시키는 걸 만든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했을 때 이거를 하고 빌드를 실행을 하면 1초 뒤에 돈이 찍히면서 끝이 나죠. 그래서 이게 이 then 누가 싱크를 호출해서 이렇게 then을 이렇게 하는 이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적인 형태를 async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함수 앞에 이 키워드를 붙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요? async fun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에서 await 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after do async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돈이 찍힌 다음에 이게 안 찍히네요. 이 콘솔 로그가 안 찍혔는데 예, 이거는 돈이 찍힌 거는 이제 이것 때문에 찍힌 것 같고 이 async 펑션을 실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async 펑을 한번 실행을 해주면 이제 빌드를 안 했네요. 빌드를 하고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하면 after do async가 찍힙니다. 즉 이 do async가 끝난 다음에 이 아래쪽이 호출된 거예요. 즉 이 do async라는 이 프로미스 기반의 비동기 API가 함수가 끝난 다음에 아래쪽에 이 콘솔 로그가 찍힌 겁니다. 이게 do async가 가진 장점인데 기존에 이제 프로미스 덴덴덴덴을 기억하신다면은 똑같은 작업을 async 펑션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do async 그래서 이 결과물을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first is done, second is done, and third is done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을 하면 1, 2, 3가 순차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async 펑션이고요. async 펑션을 쓰실 때는 반드시 이 async라는 키워드를 펑션 앞에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await은 async 펑션 내부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일반 펑션에서 await을 쓰게 되면은 신텍스 에러가 납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프로미스랑 계속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 건데 지금 위 예제는 이거랑 똑같아요. do async를 리턴을 해서 이제 새로운 프로미스를 리턴을 해서 또 then으로 잡아서 또 새로운 do async를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then으로 잡아서 새로운 do async를 이제 잡아서 이쪽에 then에서 이제 끝이 나는 이 구조랑 동일한데 다른 점은 이제 일단 async 펑션을 호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일회성으로 써야 되는 이런 async 펑션은 굳이 이렇게 호출할 필요가 없이 그냥 즉시 함수 표현식으로 호출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예, 하셔도 되는데 뭐 즉시 함수 표현식 방법은 많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괄호로 감싸는 게 일반적이니까 이걸 추천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바로 실행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실행이 되죠. 하여튼 그 부분만 이제 유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async 펑션에서 이제 예외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때 저희는 캐치로 잡았는데 이 async 펑션에서는 이제 이런 캐치 기능을 못 써요. 그러니까 대신에 우리가 예외 처리할 때 쓰는 try 캐치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치문을 걸어서 try에서 비동기 동작들을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캐치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걸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에러가 발생은 안 하지만은 이 do async를 제가 한번 여러 개를 만들어 볼게요. 1, 2,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3까지 만들어 놓고 3에서는 리젝트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리젝트 해서 이제 리젝트를 호출을 하면 이제 1, 2, 3 2까지 찍히고 이제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빌드를 해서 실행을 하면은 1, 2가 찍히고 이렇게 네, 그 에러를 호출을 하는데 아무것도 전달 안 해서 아무것도 안 찍혔네요. 그래서 전달해 줘야겠습니다. 그래서 throw가 아니고 you error 그래서 something is broken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에러 메시지를 리턴을 시켜서 다시 빌드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원, 투 그리고 이렇게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캐치에서 잡혀요. 그래서 이 문법은 그냥 프로미스로 썼을 때는 이제 이것과 동일하죠. 얘가 완전히 동일한 문법입니다. 그래서 캐치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게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 덴덴덴덴 하고 캐치 이후에 다시 한번 덴이 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덴덴덴덴이 끝난 다음에 캐치를 건너뛰고 덴으로 오고, 도중에 에러가 나면은 캐치를 갔다가 덴이 실행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게 바로 파이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오류가 나든 안 나든 무조건 호출이 돼요, 이쪽은. 그래서 async is done 이런 식으로 걸어 주시면 에러가 찍힌 후에 async is done 이라는 이제 글자가 찍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async 펑션이고요. 그 async 펑션은 이제 프로미스의 문법 설탕이기 때문에 프로미스 all도 가능해요. 그 전에 제가 하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리졸브 할 때 데이터를 전달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3를 다시 리졸브 시켜 볼게요. 대신에 이번에는 그냥 리졸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준다고 쳤을 때, 이 데이터를 리졸브 시킨 데이터는 이렇게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뿌려볼 수가 있어요. 기존의 프로미스에서는 den에 전달되던 이 인자로 전달되는 게 이 async await에서는 그냥 return 값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1111이 찍히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즉 return 되는 값이 필요가 없다, 그럴 때는 그냥 바로 await 하시면 되고, 값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이렇게 변수에 담아 두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프로미스에 있는 all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sync 1, 2, 3을 이제 all로 실행을 할게요. 이럴 때는 이제 await을 하시고 promise all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do async 1, do async 2, do async 3을 이렇게 promise 전달해 주시게 되면은 이제 해서 리턴 값도 받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콘솔 로그 리절트를 뿌려서 빌드를 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이 처음에 1, 2는 리턴 값이 없지만은 세 번째는 있으므로 이게 세 번째 인자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기존의 프로미스 all도 마찬가지고 레이스도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둘 다 1초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얘를 좀 줄여볼게요. 예를 들면 한 300 정도로 해서 실행을 하면 이제 제가 가장 먼저 빨리 끝나므로 1111이 바로 리턴 되겠죠. 그래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async await이고요. async await은 ECMA 스크립트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비동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문법적으로 상당히 직관적인 코드를 만들 수가 있고, 이런 이제 기본적인 동작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이렇게 아주 직관적이고 간단한 이 비동기 동작들을 동기식으로 작성할 수 있는 가장 가독성이 좋은 방법이 바로 async 펑션입니다. 하지만 이 async 펑션을 언어가 지원하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처럼 언어가 지원하지 않는 케이스에는 이렇게 바벨을 쓰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async 같은 경우는 얘는 좀 잘 나온 것 같은데, 이 코드를 이제 그 제너레이터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 때문에 제너레이터까지 써야 되는 케이스가 되면은 상당히 코드가 복잡해집니다. 그 바벨에서 만들어내는 코드량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에는 솔직히 async await을 안 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에는 async await 대신에 CO 모듈을 쓰는 것도 괜찮은 대안책이 돼요. CO 모듈을 쓰는 것도 async await과 거의 유사한 문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께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